안녕하세요. 2025년 6월 13일 겸손은 힘들다 요약공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방송된 김호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저희가 또 핵심 내용들을 쏙쏙 뽑아서 정리해 드릴 텐데요. 네, 특히 이제 김호준 생각하고 겸손 브리핑 코너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제 부제가 용산이 지켜보고 있다였죠.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맞아요. 오늘 김호준 생각은 바로 그 부제와 연결되는 내용이었는데요. 윤석열 전 정권 시절에 아니 마약과의 전쟁 하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해놓고 네,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도 막 강조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역대 두 번째 규모의 마약 단속에 성공하고 나서는 이상하게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그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 그 미스테리한 사건을 파헤쳐보자는 그런 문제제기였습니다. 네, 핵심 사건이죠. 바로 그 마약 수사 외압 의혹. 2023년에 경찰이 정말 큰 걸 해냈어요. 시가 2천억 원 상당, 필로폰 74kg을 유통한 국제 마약 조직을 검거한 겁니다. 74kg이요? 와, 이게 경찰 마약 단속 역사상 역대 두 번째 규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성과인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검거된 조직원들이 자백을 한 거예요. 세관 직원의 도움으로 마약을 들여왔다. 아,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요. 네, 그래서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백혜령 경정이 이 사실을 언론에 브리핑하려고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세관 관련 내용이 자꾸 삭제되는 거예요. 세 번이나요? 누가 압력을 넣었다는 건가요? 바로 그 의혹이죠.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이었던 김찬수 총경이 백혜령 경정에게 직접 용산이 지켜보고 있다면서 세관 내용을 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용산이 지켜보고 있다. 그 용산이 어딘지는 다들 짐작하시겠죠? 네, 김어준 씨도 그 부분을 강하게 지적했고요. 심지어 백혜령 경정이 공개한 통화 녹취 파일도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김찬수 총경이 대통령실에서 이 사건을 알게 돼서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는 정황이 들어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아니 마약 조직 잡으라고 동료는 대통령실에서 한 거 아니었나요? 근데 세관 직원이 엮이니까 갑자기 심각하게 본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방송에서 보면 이후의 수사방해 정황이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세관 직원에 대한 영장 신청은 계속 반려되고 압수수색 영장, 계좌 추적 영장 이것도 다 마찬가지였다면서요? 네. 심지어 CCTV 영상 확보도 일부러 시간을 끈 건지 증거가 삭제된 후에야 겨우 발부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야,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이니 뭐니 엄청 떠들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근데 현장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김어준 씨가 바로 그 점을 지적한 거죠.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치적을 만들려다 이태원 참사까지 초래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는데 정작 진짜 큰 마약 사건은 덮으려고 했다는 의혹이니까요. 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방송 내용에 따르면 참 기가 막히죠. 수사를 이끌던 백혜령 경정은 결국 다른 보직으로 사실상 좌천성 발령이 났다고 하고요. 그럼 그 용산 발언을 했다는 의혹의 김찬수 총경은요? 그분은 외압 의혹을 부인했는데 나중에 오히려 대통령실로 영전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네요. 김호준 씨가 괜히 강하게 의문을 제기한 게 아니군요. 네, 그렇죠. 이 사건 말고도 어제 뉴스공장에서는 여러 현안들을 다뤘는데요. 네, 특검 임명 소식도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밤 11시에 아주 신속하게 특검 3명을 지명했어요. 내란 의혹 사건은 조은석 변호사.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민중기 변호사, 최상병 사건은 이명현 변호사 이렇게요. 김어준 씨는 이걸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과거의 어떤 인연이나 이런 것보다는 현재 이 자리에서 필요한 기능과 역할, 이걸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다고 분석하더라고요. 그 내란 특검으로 임명된 조은석 변호사 관련해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수환 당시 사진 논란 같은 게 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어준 씨가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그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은 실제 소환 조사 때 찍힌 사진이 아니고 전혀 다른 행사 사진이라는 거죠.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확인이 중요하죠.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소식도 있었어요. 2차 소환에 불응하고 그 후에 반바지 차림으로 동네 성가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한국일보에 단독 보도됐다고요? 네. 김어준 씨가 이 소식 전하면서 빡돌조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아마 많은 국민들의 감정을 대변한 게 아닌가 싶어요.
수사는 안 받고 저러고 다니는 모습이 좀 그쵸. 참 대비되는 모습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또 한강 홍수통제소를 직접 방문해서 수해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죠. 네, 맞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간 게 아니라 과거 강남역 침수 사례 같은 걸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예산 지원 문제라던가 책임 소재 이런 걸 명확하게 짚었다고 합니다. 김어준 씨는 이걸 두고 일머리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에 뭐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 이렇게 딱 16자짜리 공문 하나 내려보낸 거랑은 정말 극명하게 대비된다 뭐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방송 시작할 때 새로 합류한 권민정 아나운서에 대한 따뜻한 격려도 있었어요. 아 맞다. 권민정 아나운서가 원래 연기자 출신이시잖아요. 다시 연기자로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하는 마음에 대해서 김어준 씨가 뭐 선배 배우들 사례를 들면서 잘 될 거라고 걱정 말라고 응원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네, 훈훈했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수해 점검 후에 예정에 없던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서 조문했다는 소식도 전했는데요. 이걸 또 과거 김건희 씨가 조문 갔을 때 모습 약간 패션쇼 같았다는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좀 비교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참사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어제 하루 방송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네요. 저희가 이렇게 요약해 드리긴 했지만 사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원본 영상을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재미있고 그 디테일이나 김어준 씨 특유의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꼭 한번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네, 정말 놓치기 아까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희 겸손은 힘들다 요약공장은 매일매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핵심 내용을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요약은 힘들다. 진짜 힘든 것 같은데.